금매 나왔다고 해가지고 집도 안 보고 계약했습니다. 세입자 낀 집 무주택자 두려움이 이제 없다는 게 좋네요. 네, 집을 하나 사고 나면은 좀 마음 편해지는 게 있어. 아무래도 맞죠? 그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면 좋지만 돈 버는 걸 떠나서 뭔가 인생의 큰 숙제 하나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출이든 전세든 어쨌든 끼고 샀으면 이제 요것만 우리가 돈을 벌면 이제 되는구나. 이런 이제 인생의 계획이 좀 쓰죠. 내가 무주택자일 때는 막연하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인생을 좀 이렇게 플랜을 쫙 짜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미혼인 남자, 미혼인 여자, 이런 분들은, 어차피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하겠지만, 막상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애가 이제 특히 이제 초등학교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못 옮기거든요. 못 옮기면서 뭔가 계속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집값은 막 불안불안하고 전세가도 오를 것 같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주거 안정성이라는 게 상당히 낮아지죠. 근데 이제 집을 사면 내가 전월세를 살지언정, 당장은 살지언정, 언젠가는 내가 저기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이제 계획이 씁니다. 실거주용 집을 사본 사람하고 안 사본 사람은 이 부동산을 대하는 좀 태도가 달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거주용 집을 매수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 다들 좀 걱정들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기회가 와도 놓치고, 기회 놓치면은 또 올라가면 또 이제 화나고,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또 안 사고, 그러다 다시 반등하면 데드캣 바운스인가 하다가 안 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화나고, 이걸 지금 반복하는 게 사실 이 한국 사회, 정확하게는 이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정치와 이제 엮이다 보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이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안 사고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60%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빌라나 다가구 아니면은 단독주택 이런 데 가서 살아줘야 되는데, 국민의 40%는 무조건 그런 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을 안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40%는 어쨌든 무주택자인데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산단 말이죠. 내가 왜 빌라를 삽니까? 나는 아파트 살 건데 라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지. 그럼 아파트를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안 된단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도 또 싫어하는 국민들 많단 말이지. 왜 그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도돌이표입니다. 이게 공공에서 그걸 공급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 빠질 때 조금 사시면 좋거든요. 그래도 왜냐면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면은 사고, 매물 좀 늘어나면 사고 하면은 잠깐의 부침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가구 수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수도권 안쪽에서 정말 이상한 거 안 사시면, 이상한 정말 무슨 온통 주변이 다 평지고 다 그냥 빈 땅이 널려 있는데 거기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 산다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웬만하면 또 이게 성과가 좋았던 게 과거 또 수십 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이번에도 집을 왜 사냐, 더 빠지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 최근에 집 샀어요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났어요.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결과가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사는 사람입니다. 부익남님 오랜 팬인데요. 전세 살지 말라라는 책을 읽고 부동산에 눈을 떠 지금은 경제적인 궁핍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늦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사라 마라 이걸 떠나서 전세는 좀 살지 말라. 이게 저의 아주 오래된, 거의 이제 10년 된 영상이죠. 전세는 좀 살지 마라. 최근에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전세가 정말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세의 순 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라기 말하기에는 좀 너무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가율이 보통 50%에서 60%이기 때문에 매매가의 절반으로 어찌 보면 전세가의 2배나 되는 집을 거주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아반떼를 타면 딱 맞는 사람인데 GV80을 렌트로 빌려주는 거야. 반값에. 기름값만 내고 타시라고. 누가
아반떼를 탑니까? 당연히 좋은 차 타고 싶지. 그리고 좋은 차를 쫙 탑니다. 한 2년 정도 타. 그리고 나서 차를 가져가는 거야.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그래 다시 아반떼 타면 되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가지고 대부분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의 어떤 경향성을 보면요. 비싼 동네에서 전월세를 사십니다. 비싼 동네에 전월세를.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거주를 하는 거는 전세든 월세든 이걸로 해결이 되는데 매매를 하려니까 대출을 거의 몇 억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대비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 집은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반떼를 탔으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쭉 내가 차 끌고 다니면 되는데 GV80 한번 태워준다니까 탄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냥 편안하게 기름값 내고 타세요 라고 해가지고 타보니까 이제 GV80을 싹 뺏어가. 그럼 어떻게 해? 또 그 GV80이 아른아른 거리기 때문에 그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출을 그러면 또 엄청 받아가지고 GV80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능력자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빨리 아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좋은 동네에서 장기 거주를 하시면요. 이 동네가 내 동네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월세를 살면은 월세가 이제 따박따박 돈이 막 나가죠. 그러면은 이게 전세랑 조금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전세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사시면은 전세 이자의 압박이 팍 와가지고 힘듭니다 해서 이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청약도 노릴 겸 그리고 내 돈으로 가기에는 너무 좀 집의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이 돈이면 전세자금 대출 조금만 받아서 그냥 좋은 동네 전세 살자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 월 유지비가 주거비죠. 주거비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 4년 거기다 이제 좋은 집주인 만나면 6년 8년을 살아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한 20억 하는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되는 거야. 느낌은 내 아파트지. 근데 전세에는 한 7억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한 3억 껴가지고. 그럼 나는 4억 가지고 있는데 20억짜리를 내 동네라고 생각하니까 16억에 대출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네. 근데 16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대부분 그런 집들을 가지게 된 분들의 케이스는 싼 거 사가지고 그게 좀 오르고 그리고 그 오르는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또 합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갈아타기로 거기까지 가는 건데 보통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금에 대부분의 현금을 또 집어넣고 일부 대출을 받겠지만 그걸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주식해서 잘 되면 좋은데 지금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3-4배씩 올라가 주는 거를 계속 내가 맞추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는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전세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또 주식하다가 또 팔아가지고 또 이제 전세금도 올려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산이 불어나는 거 대비 내 동네라고 생각하는 그 15억, 20억짜리 아파트는 10%만 올라도 2억씩 오르는데 5%만 올라도 1억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를 내 동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되고 나쁜 동네라서 내가 살기 싫어라는 동네여도 내가 거기를 투자해가지고 실거주를 하시든지 하시면 그러면 이제 선순환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젊을 때, 특히 이제 신혼일 때, 아기가 없거나 어릴 때 너무 눈높이 높이지 마시고 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사서 월세, 전세, 이자 아낄 겸 그걸 그냥 이자로 내는 거죠. 주담대 이자로 낼 겸 해서 들어가서 거주하시고 또 바짝 모으면 이게 조금씩 선순환 구조가 되거든요. 이 선순환 구조를 앞에서 딱 막는 게 저는 이 전세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월세를 살든 아니면 매수를 하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월세를 사는 거고 돈이 좀 있다 싶으면은 실거주를 하는 게 크게 봤을 때 성공률이 좋다. 이 얘기를 제가 10년째 하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전세를 좋아해요. 전세를 싫어했던 때가 딱 2022년, 2023년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변동금리였죠.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화들짝 놀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3년 전이었어. 3년 전에. 3년 전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5%, 6% 올라갈 때였습니다. 7% 찍내 만에 할 때였습니다. 원래 내가 내던 게 한 2% 이렇게 빌렸는데 갑자기 5, 6%를 내라고 하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2-3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전셋집 빼고 이사가는 그 엑소더스, 패닉 그게 벌어지면서 세입자를 맞출 수 없는 동시에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그때 시세도 빠지고 전세가도 빠지고 했었는데 그게 고작 3년 전인데 다시 이제 금리 조금 안정되니까 이제 또 전세를 또 좋아하시죠.
아파트는 전세 사기도 없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아파트로 막 쏠리고,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가 막 올라가고, 그래도 월세보단 싸지 이런 생각에 또 전세 좋아하시고, 그럼 전세를 가면 당연히 전세가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강남 이런 데들은 거의 전세가율이 30%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의 한 3배의 좋은 집들을 거주할 수 있단 말이야. 사지는 못해도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면 좋죠. 내가 가진 돈의 3배짜리 집인데 나쁘겠어요? 출퇴근도 편하지, 뭐 애 키우기도 너무 좋지, 안전하지, 주변에 인프라 많지, 엄청 좋단 말이야. 근데 그 집을 살려면 엄청난 대출을 받거나 엄청난 능력자가 돼가지고 소득을 엄청나게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뭐 엑싯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 집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의 집인데 그 남의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뭔가 이 인생을 많이 꼬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퇴거 자금이 1억만 나오잖아요. 매도든 매수든 거래 자체가 힘든 구조인데 이거 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대책을 크게 한 4번인가 냈죠. 근데 4번 냈는데 이게 순서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한 레벨 2로 냈다가 그 다음에 레벨 2.5, 3 이렇게 내다가 갑자기 9를 냈어요. 15 대책이 갑자기 9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낸 대책과 뒤에 낸 대책이 지금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바로 그겁니다.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갭 투자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네 혹시나 갭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왜? 갭 투자하는 순간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를 빼줄 때 대출을 안 해줄 거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하지 말고 그냥 실거주를 해 라는 게 6.27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도 조금 맞긴 하겠지만 이번에 그냥 대출 받아서 그냥 들어가서 살아 라는 게 정부의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갭 투자가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15 대책 딱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토어제가 막 묶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투기가를 지고 막 얹혀지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도 안 되지.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있는 집은 사지도 못하지.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서 이제 실거주 하면서 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도 막 4억으로 묶이고 뭐 2억으로 묶이고 막 이렇게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살면 돼. 근데 이제 갭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뭐 비규제 지역이거나 아니면 뭐 5구 이번에 그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뭐 한시적 뭐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분들은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또 사라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 팔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집을 산 사람은 갭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갭 투자가 됐어. 그럼 갭 투자자는 6.27 대책 이후에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 대출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1억으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를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사지만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무주택자인데 다주택자 집을 샀거든요. 그럼 저 실거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넌 갭 투자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넌 갭 투자니까 실거주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27 대책 때 전세를 빼주는 거,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반환하는 거는 막은 거 있죠.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처음에 6.27 대책 때 이렇게 규제가 나온 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고 이렇게 하면 임차인한테도 되게 불안 요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빼줘야지 사실은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6.28 이후에 집을 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난 빼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겠죠. 근데 못 빼주는 경우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전세를 계속 돌리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또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들을 각오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전세를 돌려야 되는데 비거주 1주택자들 가만 안 둔다고 했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전세를 빼줄 돈은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지금 막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해서 팔면 어쨌든 파는 순간 또 실거주자가 대출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전월세 매물이 또 사라지는 겁니다. 전월세는 하여간 뭐 살기 좋은 동네는 지금 계속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다. 너무 좀 아쉽죠. 처음에 저는 6.27 대책 같은 거를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그 말 그대로 이제 탄핵 이후에 당선이 딱 되자마자 여기는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부터 6월 초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가 딱 임기 초인데 바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한번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이거 갭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거 잡자 하면서 그 6.27 대책이 딱 나온 게 거기서부터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
집값 오르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그리고 우린 공급 많이 할 거니까 지금 집 산 사람들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차라리 뭐 한 6월 27일 대책이 그런 거였다면은 저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 화들짝. 그래서 우리 민간에 지금 인센티브 많이 줄 거고 공공도 많이 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민간 너네들 그 용적률 내가 많이 줄 건데 그 용적률 준 거에서 임대 아파트는 내가 확실히 가져간다. 그러니까 임대는 내가 챙길 건데 그 이상으로 너네 사업성 좋게 해줄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라는 식으로 푸시를 할 것이다라고 말만 해줬어도 저는 야 이번에 진짜 다른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살려다가도 조금만 좀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막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청약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좀 주춤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빌라 매입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것들은 공급 많이 해라. 공급 많이 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어차피 비아파트, 오피스텔이 집값 올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 공급으로 우리는 본다. 그래서 여기는 뭐 세제 혜택을 주든 뭐 해주든 할 테니까 여기는 뭐 다주택을 하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민간은 우리가 확실하게 공급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임대 아파트는 우린 좀 줘야 돼. 그렇지만 나는 엄청 공급할 거니까 집 한번 사봐라. 코로나 때 마스크 가격 올랐을 때 마스크 공장들 늘어나가지고 마스크 폭락한 거 알지? 내가 그렇게 한번 한다. 라고 한번 그랬었다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공급이 윤석열 정부도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7, 8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무조건 민간이고 공급이고 뭐 상관 안 하고 그냥 다 공급을 막 때려 넣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조급함을 막기가 참 힘들었을 거거든요. 참 힘들었을 건데 이게 약간 좀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오히려 공급이 더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대출도 계속 줄이잖아. 올해보다 내년에 대출을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야, 이러면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강남부터 사고 마포 사다가 이제 동작 사고 뭐 강동 뭐 동대문 막 사다가 이제 노원 관악으로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전세 월세 이제 너무 적겠구나라는 생각에 막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쏠려버리잖아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김대리 집 샀다며? 그러면, 저번에 뭐 노원에 뭐 조그마한 거 샀습니다. 뭐 어떻게 샀어? 뭐, 그냥 뭐 저기 뭐 하나 샀는데, 그냥 뭐 조금 해요. 뭐 많이 올랐어? 그게 뭐 이렇게 샀는데, 뭐 다행히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어? 뭐 한 1억 2천, 뭐 1억 2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도는 거예요. 이게 돌면, 그렇게 되면 이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수요. 특히 이제 대다수의 매수자들이 언제 움직이냐면 전세가 만기될 때 많이들 집을 살려고 하거든요. 전세 만기 때. 월세 사는 사람들은 집을 그렇게 막 살려고 잘 안 합니다. 전세 사는 분들이 전세금이 만기가 돌아올 때 집을 살려고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전세가 급등해 있고 전셋집을 알아보러 갔는데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그때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다툼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러게 내가 사자고 했어 안 했어부터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 가보자. 근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뭐 밖으로 나가서 뭐 지금 뭐 의정부에 사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인천 가야 되냐. 뭐 이러면서 막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정치권에 또 엄청난 압박을 준다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전월세 해결하라고. 이게 과거에도 계속 반복된 패턴입니다. 전세가 오르면요 이 민심이 엄청 흔들리는데 그러면 정치인들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선거가 이제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치인들도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보통 이 전월세는 공급을 많이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비아파트라도 많이 지어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심이 막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뭔가 임대차 3법 같은 강제 조항들을 막 넣어가지고 법을 개정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또 더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저희 회사도 와이프는 집 사자, 직장 동료는 안 오른다, 나중에 사자 하고 부부싸움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보통 엄마들이 집을 사자 그러고 아빠들이 집을 사기 싫어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좋아하고요. 주식과 코인을 좋아하고요. 회사원 기준입니다. 엄마, 아내들은 집을 사자주의입니다.
왜냐면 이제 집을 사가지고 조금 애도 키우고 뭐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이제 엄마들이 좀 강하고, 아빠들은 야 그거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야 대출 받으면 그거 어떻게 갚아야 되냐. 야 뭐 4억을 받아 5억을 받아, 야 그거 언제 갚어. 야 30년 동안 그러면 뭐 빚쟁이 돼가지고 계속 그거 언제 갚고 있냐. 나는 그럼 몇 년 동안 일하라고 하면서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고, 대출 받으면 남편이 갚아야 되겠다는 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남자, 그 가장의 무게가 대출? 이건 내 책임이다. 이러면 쉽게 못 받거든요. 거기다가 뭐 6개월 전, 1년 전 가격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면은 좀 가격이 좀 내려올 거야. 라고 보통 남자분들이 말하고, 아내분들은 그러게 내가 작년에 사자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그걸로 또 싸우고, 그럼 남편분들은 거기서 이제 나도 화가 나니까 그만해 하면서 막 이제 바로 그냥 또 사이가 좀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세나 월세만 안정돼도 괜찮거든요. 전세나 월세가 매물이 많고 전월세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 우리나라는 청약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거기다가 이번 같이 이제 주식도 장이 좋잖아요. 그럼 주식이 장이 좋다면 전월세만 많으면 주식으로 돈 불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결국에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이 전세 만기 때 전세가 확 튀어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 번 돈으로 집을 살까? 이런 생각으로 안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현 정부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팔아서 집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계속 어떤 뭐 상법 개정도 계속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부동산 쪽은 이제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이제 사실상 시총이 많이 커졌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1200조를 넘었잖아요. 원래 400조, 500조 하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1200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돈 번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못 벌었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주식에서 뭐 한 2, 30만 명만 돈을 벌었어도, 아니야 뭐 10만 명만 돈을 벌었어도 그 돈으로 집 사겠다고 오면요, 그 수요가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거든요. 누가 9억짜리를 사면은 9억에 판 사람이 12억을 사러 갑니다. 그럼 12억짜리를 판 사람은 15억을 또 사러 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 수요가 막 또 불이 붙기 때문에 지금 좀 정부도 지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빨리 전월세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겠지만, 아파트를 많이 못 짓는다면은 빌라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라도 많이 지어주면 그래도 당장 급한 전세 월세 불은 끄는데, 이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다주택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빌라랑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을 누가 무주택자가 사겠어요? 안 삽니다. 무주택자분들 보고 빌라 사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사죠.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거를 지금 어쨌든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 공급은 뭐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럼 아파트 공급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요즘에 다 대단지로 많이 짓는 성향이 있어서 뭐 착공해도 4년, 길면 5년씩도 걸리고, 공공도 이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은 뭐 짧으면 5년, 길면 8년, 9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장 이 비는 공간, 이 비는 한 3, 4년의 구간을 뭘로 채울까가 지금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은 이제 공공주택, 그리고 이제 공공개발, 이런 걸 하겠다. 성균관대 야구장을 뭐 아파트로 바꾸고, 경찰 기마대를 뭐 아파트로 바꾸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하겠다. 용산에다가 뭐 10,000호, 20,000호를 짓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뭐 경마장을 뭐 바꾸든 뭘 하든지 간에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한 3년이야. 아무리 뭐 당장 내일부터 착공해도 3년이고, 시간 걸리면 5년에서 8년, 10년도 걸리는 건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그 미싱 링크 알 수 없어. 여기가 모르겠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